자, 교재는 12페이지입니다. 자, 보완처분. 자, 보완처분 문제인데, 좀 비교 한번 해볼까요? 형벌 한번 비교해볼게요. 형벌.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볼게요. 형벌은 뭐지? 예, 과거의 형사제재. 이게 형벌이지. 강간했어요. 강간을 했다? 과거형이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도소에서 징역 3년 받고 복역하는 거지. 그게 형벌이지, 형벌. 보완처분은 뭐냐고? 보완처분은 장래의 재범 위험성 때문에 뭘 하지? 전자발찌 차지. 전자발찌를 왜 채워요? 너 또 강간할 것 같으니까. 너 위험성 있는 놈이거든, 그치? 그래서 발찌를 차는 거지. 이게 보완처분이야, 보완처분. 그러니까 형벌은 과거형이고 보완처분은 장래형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형벌 같은 경우에는 뭐 했어? 형벌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됐지.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됐다. 지금 우리 뭘 배우고 있어요? 소급표 금지 배우고 있잖아.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거지. 근데 보완처분 같은 경우에는 장래 재범 위험성 때문에 부과하는 것이라서 형벌하고 좀 성격이 다르지? 성격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것은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소급표가 이퀄 소급표가 가능하다. 근데 위에 거는 뭐 어땠어? 위에 거는 이퀄 소급표가 금지가 될지, 그치? 소급표에서는 안 돼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지. 자, 볼까요? 그래서 요 밑에 1번 한번 체크해 볼까? 1번. 세모 쳐볼까? 관찰했다 세모, 감시했다 세모, 발찌 채웠다 세모, 공개했다 세모. 그치? 형벌 아니지? 그래서 소급표 금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소급표가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말은 소급할 수 있다는 말이야, 그치? 재판시법을 적용한다. 재판시법을 적용해서 범죄 행위시까지 적용 범위를 소급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관찰했다. 이 관찰 누가 합니까? 보호관찰소 직원이 관찰하는 거야. 저 새끼가 어디 가나 이렇게. 발찌 채워가지고 저 새끼 뭐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는 거야, 그치? 성범죄에 전력 가진 사람들 신상 공개하는 거 알지? 우리 이웃 주민 중에서 성범죄자가 있는지 없는지 공개해서 열람하게 하잖아, 그치?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은 자유를 박탈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어서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지 완전히 박탈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를 박탈하는 거지, 그치? 보완처분은 뭐다?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제한할 뿐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형벌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자, 밑에 판례 별표. 1번이 아주 잘 나오죠. 자, 우리 나중에 집행유예 봅니다. 집행유예를 때릴 때는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때릴 수가 있죠. 그때 그 보호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자, 파란색으로 관찰세모. 형벌과 다르지? 그래서 보완처분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밑에 장래의 재범 위험성 나와 있지? 그래서 반드시 행위 이전에 규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뭐다고? 재판시 밑줄자. 재판시입니다. 색깔칠해. 재판시 규정에 따라서 얼마든지 재판시 규정이 뭔데? 이 재판시 규정이 뭔데? 이 신법 아니야, 신법? 이퀄 신법. 규정에 따라서 재판 규정의 신법에 따라서 신법이 어떻게 되는데? 신법이 개정형법이야, 개정형법이 신법이거든. 법이 개정되어서 집행유예를 때는 보호관찰을 때릴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단 말이에요. 형법이. 그래서 이 집행유예를 때려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그 규정에 따라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위반되지는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보호관찰은 뭐다?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재판시법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지. 그런 논리는 밑에 감시도 똑같아. 그래서 밑에 보시면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위 법이 개정되어서, 개정되기 뭔데? 이퀄 신법. 기간을 연장했다 하더라도 그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지. 반한다고 볼 수가 없다. 얼마든지 연장이 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 한 번 나온 적이 있어. 근데 시험은 맨 위에 게 제일 잘 나왔죠. 근데요, 골때린 판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다? 밑에 나와 있는 사회봉사 명령이다, 이런 말. 이거는 보완처분의 한 종류죠. 보완처분의 한 종류이긴 한데 위에 거랑 성격이 좀 달라요. 이제 체크하세요.
좀 달라요. 이거 왜요? 이거 노가다 뛰는 거야. 노가다 뛰는 거. 우리 형벌을 받잖아, 그치? 여러분 교도소 가면 뭘 해야지? 정역에 복무한다. 우리 징역살이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징역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하는 거야. 일을 하는 거. 그 일이 정역이거든. 정역. 근데 교도소 안에서 일을 하는 것은 담장 안에 갇혀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가 박탈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사회봉사명령은 그것도 일이잖아. 일인데 저기요 벚꽃이 피었는데 저 벚꽃놀이 갈래요. 다음에 가면 안 될까요? 이게 안 됩니다. 그쵸? 보호관찰소에서 부르면 그 시간에 가야 되는 거예요. 대신 담장 밖에서 일을 하는 거지. 담장 안이 아니고. 그러니까 징역하고 사회봉사명령 차이가 있는 것은 담장 안이냐 바깥이냐 2차밖에 없는 거예요. 일은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벌하고 약간 유사하지. 그래서 이 보안처분 중에 해당하는 이 사회봉사명령은 형벌과 똑같이 뭐다? 이 소급표 금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되는 거예요. 적용되어서 행위시법, 즉 구법에 따라서 재판한다. 즉 소급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이거 이해가 안 되나? 그러니까 위에 것은 뭐다? 위에 것은 소급이 가능하고 밑에 거는 소급이 안 되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자, 밑에 판례 볼게요. 자, 밑에 판례 별표치입니다. 이건 무지전화입니다. 자, 보세요. 빨간색으로 사회봉사 동그라미는 보안처분 성격 띄는 거 맞지? 대신 형사처벌 대신 부과하는 것으로서 밑에 의무적 노동을 부과하고 여가시간을 박탈해서 뭐다? 노가다 뛰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벌과 유사하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행위시법이지. 이 구법입니다. 구법. 색깔 칠할까? 색깔 칠할게. 가로 열고 이퀄 구법을 적용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가로 2번도 잘 나와요.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하면서 행시법상의 부과시간인 상한은 100시간을 초과해서 상한이 200시간을 올린 것. 상한을 200시간을 올렸대요. 이게 신법이야, 구법이야? 이 신법이잖아, 그치? 개정이 됐으니까. 원래는 100시간이었는데, 그걸 200시간을 올렸다는 겁니다. 신법을 적용하면 돼, 안 돼? 위에서 1번에서 뭐라 그랬어? 1번에서 구법 적용하라 그랬잖아. 신법 적용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위법 밑줄 그으시고, 색깔 칠해. 색깔 칠해. 아주 잘 나온다. 신법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거예요. 이 적법을 갖고 보면 틀려요. 잘 나와요. 자, 그 다음 4번 소송법 규정. 자, 소급표 금지 원칙은 형법은 적용됩니다. 절차법은 형소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시험 2번 나왔습니다. 일단 끊고요. 근데 이 소송법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 맞는데 이게 가벌성과 관련을 맺을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공소시효 연장 문제지. 공소시효 연장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 두 가지를 보도록 할게요. 노트 펴볼까? 자, 노트는 9페이지죠. 9페이지. 여기 보죠. 2000년 1월 1일 날 여기서 갑이 강도를 했다. 강도. 여러분 강도죄의 공소시효가 얼마지? 강도죄의 공소시효.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는요. 과거에는 이게 얼마였냐면 7년이었다. 근데 현재는 이게 10년으로 바뀌었을걸? 그럴 거예요.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7년이었다는 거지. 자, 이 사람이 2001년도 1월 1일 날 강도를 했어요. 도망 다녔어요. 그럼 이 강도죄 옛날에는 7년짜리라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언제 완성되는가? 공소시효가? 2006년도 12월 31일 날 이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근데 완성되기 전에 법이 바뀌어요. 법이 어떻게 바뀌어요? 이 5월 1일 날 여기 바뀌어요. 여기서 형소법이 개정됩니다. 형소법이 개정되어서 7년짜리가 아니라 오늘날 현재에 해당하는 10년으로 바뀌어요. 이건 가능해? 가능하지. 이 사람이 10년이 되기 전에 잡혔어요. 자,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법이 바뀌어서 이 사람이 2006년이 넘어가서 잡혔다 할지라도 처벌할 수 없어? 있어. 공소시효 연장하는 법률을 만들어서 처벌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것을 뭐라 하냐면 부진정 소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진정 소위법. 이것은 통설 판례 예외 없이 허용된다고 봐요. 판례 볼까? 판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지. 이 빨간색 들으시고 부진정 동그라미는 가능하다. 뭐 원칙적이라고 했는데 무조건 가능해요. 그 다음에 밑에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진정 동그라미는 정당화될 수 있다. 가능하다 이런 말.
됐죠? 다시 노트 펴볼게요. 자, 이제 공소시효가 완성됐어요. 공소시효가 이거 이제 빼고 요거는 이제 생략할게요. 요거는 이제 생략을 하고 자, 그다음 다시 볼게요. 자, 갑이 강도를 범했어요. 자, 이 강도죄가 7년이라 했어요. 자, 2016년도 12월 31일 날 공소시효가 완성됐어요. 이제 완성된 걸 지가 알아요. 지가 꼭꼭 숨어서 이제 2006년도가 넘어서 2007년도로 와서 이제 막 이제 거리를 활보하고 다녀요. 으쌰으쌰 그러면서 막 활보하고 다니는 거예요. 잡아도 처벌 못하지. 공소시효 완성됐기 때문에. 그치? 근데 국회의원이 가만히 보니까 눈꼴 살아서 못 보겠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소집됐어요. 야, 저 새끼 안 되겠다, 저거. 처벌해야지. 저거 눈꼴 살아서 못 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2008년도 1월 1일 날 형소법이 개정이 돼요. 어떻게? 7년이 아니고 10년짜리로 개정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놈을 잡았어요. 잡아와가지고 이 연장된 공소시효 연장된 것에 근거해서 이놈을 갖고 처벌했단 말입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진정소위법이라고 불러요. 개념정의 확실하게 해두세요. 공소시효가 연장되기 전에 완성되기 전에 법 개정을 통해서 소급 적용하는 것은 부진정소위법.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에 법 개정을 통해서 연장하는 법률을 만들어 처벌하는 것은 진정소위법 이렇게 불러요. 자, 학설과 판례태도 어떨 것 같아요? 공소시효가 완성되어서 연장하는 법률을 만들어서 처벌하는 것이 뭐 하자는 얘기지, 그치? 야, 그러면 처음부터 공소시효라는 걸 만들지 말든지 만들어 놓고 나서 완성이 되고 나서 길거리 돌아다니는데 눈꼴 찾았다고 해서 연장하는 법률을 만들어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해? 이 뜻된 게 어딨어. 그래서 학설과 판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이건 공소시효 제도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요, 골 때리는 게 하나 나옵니다. 골 때리는 사건이 하나 터져. 그게 바로 뭐다? 이 5.18 사건. 5.18 사건이 터져. 이게 무슨 말이지? 당시가 김영삼 정부 때죠. 김영삼 정부 때. 김영삼 대통령이, 그 당시가 이제 93년도에 집권하잖아요. 93년도, 94년도로 넘어가면서 김영삼 정부 때 참 많은 일이 터져요. 다리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삼풍백화점 막 터지고, 94년도에 얼마나 더웠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해서 그러나? 엄청나게 더웠잖아요. 그치? 그 다음에 김일성이 막 죽고, 성수대기 막 붕괴되고, 막 별 이상한 일이 다 터지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정치적으로 상당히 수세에 몰립니다. 수세에 몰리는데, 그때 막 금융심리법 막 만들고 그래요. 근데, 그때 위기를 돌파하려고 했나? 그런 고육지책으로, 갑자기 전두환 노태우가 막 터지는 거야, 그치? 그러면서 이제 5.18 사건 얘기 나옵니다. 5.18 사건. 그래서 이 5.18 특별법을 만들어요. 5.18 특별법을 지정하는데 이 5.18 특별법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5.18 누가 만들었지? 누가 일으켰지? 전두환 노태우가 일으켰잖아요. 주범 아니에요, 주범. 그치? 그래서 이 5.18 특별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공소시효 제도는 공소시효 제도 있잖아요. 살인죄.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이 전두환 집권하고 노태우 집권했잖아. 12년 집권했다. 전두환 7년, 노태우 5년. 12년 집권했잖아. 그 집권한 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본다. 그렇지? 정지된 것으로. 당시 살인죄는 15년이었어요. 15년이었지. 80년대에 발생했잖아. 80년에서 15년 하면 94년도에 완성된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그때 5.18을 일으킨 사람이 집권할 당시에는 공소제도 자체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5.18 특별법을 만들면서 그 사람들이 집권할 당시에는 공소시효 제도가 정지가 된다. 따라서 그 사람이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92년도에 집권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집권이 끝나고 나서 3, 4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아직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은 꼴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특별법을 만들어요. 이런 특별법을 만들어서 소급 적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하냐 이거지. 가능하냐. 이걸 언제 만들었다고? 5.18 1980년도 5월 18일 날 터지고 나서 15년이 지난 후에 이걸 만든단 말이에요. 살인죄라는 공소시효가 완성되고 나서
이 연장하는 법률을 그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가능하자 이거지. 판례는 예외적으로 이게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즉 이런 법률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즉 그 사람들이 집권할 당시에도 공소시가 진행되는 것으로 봐준다 하더라도 즉 그랬다면 공소시가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이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즉 조건이 있습니다. 공익이 사익보다 크다는 조건 하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 입장인 거예요. 됐지? 퀴즈 해보세요. 자, 파란색으로 진정은 안 돼요. 원래는 안 돼요. 그래서 세모 치는 거예요. 원래는 안 되지만 마지막으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봤어요. 그 이유가 마지막 나와있지? 신뢰보호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있다는 말은 가로 열고 공익이 사익보다 크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외적 가능하다. 밑에 3번도 마지막 나와있지? 진정세모 치시고 예외적 허용된다. 이렇게 봤어요. 공익상의 사유가 중대하다면, 그치? 됐나? 됐고. 자, 그러면 1번은 뭐냐? 1번은 일반 채용에서 나온 바가 없고, 승진에서 한번 나온 적 있죠? 자, 두 번째 줄 볼까? 과거에 이미 행한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법률이라 할지라도, 그치? 이것이 형벌 불소급 원칙에 언제나 위배되지는 않는다 이런 말. 무슨 말이다? 진정이 되는 수도 있고 안 되는 수도 있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언제나 위배된다라고 하면 틀려요. 자, 판례 변경. 자, 판례 별표 치시고. 자, 행위 시 판례에 따르면 처벌받지 않던 행위를 나중에 판례를 바꿉니다. 처벌할 수 있느냐가 문제예요. 판례가 뭐라 그래요? 판례가. 형사처벌 근거가 되는 것은 법조문이지 판례가 아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판례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네. 자, 그 다음부터 잘 보셔야 돼. 행위 당시 판례에 따르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에 해당되는 행위를 파란색으로 판례 변경 세모에 따라 처벌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얼마든지 이 말은 뭐다? 이퀄 소급이 가능하다.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노트 펴볼게요. 자, 노트 펴보시면 자, 하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자, 98년도에 A라는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경찰관, 폴리스에게 잡혔어요. 경찰관이 하는 말이 신분증 줘보세요. 신분증 검사 좀 할 테니까 신분증 줘보세요 했어요. 자, 그랬는데 이 A라는 운전자가 자기 것이 아닌 B라는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줬다는 거지. 경찰관이 대조를 해보니까 사람이 다르잖아? 너 내려라. 너 내려라. 너 내려라. 그래서 검찰이 공문서 부정행사죄로 기소를 했어요. 근데 판례가 뭐라 했냐면 판례가 이건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아니다 이렇게 했어. 당시 판례가 2000년도 되기 전에 당시 재판부는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봤어요. 왜요? 운전면허증에는 신분 확인 용도가 없다는 거야. 신분 확인 용도. 운전면허증에는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자격증 용도, 이 자격증 용도만 있는 것이지 신분증 용도는 없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이지. 이렇게 봤던 거예요. 당시 판례가. 됐어요? 자, 이제 몇 년 지났어요. 몇 년 지나서 2000년도로 왔어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A라는 운전자가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경찰관에게 잡혔어요. 경찰관이 뭐라 그래요? 신분증 줘보세요 라고 하니까 이놈이 재미가 들렸는지 B라는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준 거야. 그치? 경찰관이 너 내리세요 그랬어요. 검찰이 공문서 부정행사죄로 기소를 했어요. 자, 근데 판례가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는 뭐라 했어요? 몇 년 전에는 죄가 안 된다 했잖아. 근데 판례가 과거 판례를 바꿔요. 이 판례를 바꾼다? 해석을 바꾼단 말이야.
해석을 바꿔서 지금은 이 죄가 된다는 거야. 어떻게 해석을 바꿨을까? 어떻게 해석을 바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바꿨지. 과거에는 운전면허증은 신분 확인 용도가 없다 했지. 그치? 근데 신분 확인 용도가 있다라고 이렇게 바뀌었지. 그래서 우리가 은행을 간다든지 시험을 보러 간다든지 뭐 할 때 주민증을 가지 않고 운전면허증 가져갈 수 있지. 그치? 그래서 주민증은 두 가지 기능이 있다는 거야. 당연히 자격증이라는 용도가 있고 신분 확인증 용도도 있다 이런 말이지. 이렇게 해석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A를 무슨 죄로 처벌했어? 공문서 부정행사죄로 처벌을 했다 이런 말이에요. 해석을 바꿔서 자 보세요. 공문서 부정행사죄 조문이 이게 몇 조지? 이 형법 조문이 230조인가? 뭐 그럴 것 같아요. 이 230조라는 조문은 형법이 태어날 때부터 있었어. 과거부터 있었다는 거죠. 이 90년도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십 년 전부터 이건 있어 왔어. 있어 왔고 해석을 신분 확인 용도가 없었는데 있는 것으로 해석만 바꿨을 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거지. 법이 없었는데 법을 만들어 와서 처벌한 것이 아니라 법이 기존에도 있었는데 그 해석을 바꿔서 처벌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것이 판결 요지인 거예요. 다시 한번 가보세요. 봐봐. 행위 당시 판례에 따르면 처벌이 안 됐단 말이죠. 근데 판례를 바꿔서, 즉 해석을 바꿔서 형법 조항에 근거해서, 형법 조항 230조 아니겠습니까? 그 조항에 근거해서 처벌하는 것은, 여기 형법 조항에 근거를 해서 처벌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것은 소급표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요. 엄청 중요해. 엄청 중요하다. 수십 번 나왔어. 됐어요? 자, 명확성 원칙 갑니다. 명확성 원칙은 두 가지지. 제재도 명확해야 되고 구성요건도 명확해야 되고. 됐어요? 그래서 뭐 행실이 불량한 자 있단 말씀 안 되지. 이런 말도 애매모호한 말 아니야? 이런 것들은 참 애매모호한 말이기 때문에 재형법 초지 위반이다. 그리고 형벌에 처한다는 것도 과연 종류가 뭔지 상한 한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참 애매모호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자, 판례 볼게요. 자, 명확성의 원칙 나와 있지? 이 명확성의 원칙. 이거 누가 판단하나? 명확하다, 아니다, 누가 판단해? 그렇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 이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판단하는 거지. 판단 주체는 법관도 아니고 행위자도 아니에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명확하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거야. 그 밑에 판례도 마찬가지지. 사물 변벽을 제대로 갖춘 일반인 일반인 입장에서 판단하는 거야. 그리고 또 어떤 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예측이 가능한지, 법관의 자의적 집행 배제가 확보되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다는 것도 한 번 나온 적 있네. 자, 그럼 다시 1번 가보세요. 세 번째 줄. 처벌법규의 요건이 명확하다 하여 모든 요건을 단순히 서술적 개념으로 써야 할 필요는 없고, 서술적이란 말이 이런 말입니다. 같은 말이 있는데 equal, 기술적, 그 다음에 구체적, 그 다음에 하나의 의미밖에 없다는 거야. 일의적. 이렇게 쓸 필요는 없다는 거지. 예를 한번 볼까? 예를 한번 적지 마세요. A는 B의 이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 A는 B의 이 다리를 때려 뭐 입혔다. 뭐 등등등등. 그치? 이것은 하나의 의미밖에 없잖아. 머리를 때렸네, 다리를 때렸네, 어디를 때렸네라고 하는 것은 기술적, 구체적이죠. 구체적이고 하나의 의미밖에 없지. 이 상황을 기술하고 있는 거지. 그치? 이거 아주 명확하지. 근데 반드시 이렇게 쓸 필요는 없다는 거야. 빨간색으로 보충적 해석, 보충적 동그라미. 이 보충적이 뭔데? 이걸 다른 말로 equal. 추상적. 그 다음에 규범적. 이 용어, 규범적인 용어가 있어요. 법관들이 쓰는 용어들이 있어. 규범적인 용어. 그 다음에 다의적. 이런 용어를 썼다 할지라도 그게 일반적인 사람이 가진 감정이 알 수만 있다면,
어떤 게 뭔지 대충 알 수만 있다면 명확하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쓰는 거야. 우리 형법 조문에 257조가 있는데 그게 상해죄 조문이지. 땡땡. 상해죄 조문 어떻게 돼 있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얼마에 처벌하겠다. 이게 형법 조문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이 상해가 뭔지 약간 아리까리 하지 않아? 여기는 팔다리를 내리찍었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확실한 의미가 확실하지만 상해가 뭔지 확실히 알 수 있어? 형법 초보자가? 그래서 학자들, 견해들 대립하잖아, 그치? 근데 우리 다수결과 판례는 뭘 입장을 취하고 있죠? 상해란 말에 있어서 생리적 기능 훼손상. 생리적 기능이 훼손이 당했다면 이게 상해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 그치? 이렇게 약간의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인다 할지라도 규범적인 의미로 쓰인다 할지라도 그게 누구인지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이라면 그나마도 이것도 명확하다고 보는 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건 아무 필요가 없어. 이런 거는 의미가 없고 제가 예시를 설명한 것뿐이고 책만 지저분해지니까 여러분들은 요 판결을만 잘 받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빨간색으로 최소한의 명확성이면 된다는 거예요. 상해죄 조문을 다 일일이 어떻게 읽어하니, 그치? 그러니까 이것을 CF 최대한 하면 틀려. 그러면 상해죄 조문 하나만 하더라도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되는 거야. 상해죄라고 하는 조문은 타인의 신체를 상해한 자, 이거 하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 판단을 통해서 의미 내용을 확인할 수만 있다면 그 내 해석이 개인적인 취향의 좌우만 안 된다면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지. 이 하나의 의미가 이 사람은 저렇게 해석하고 또 다른 사람은 또 저렇게 해석하고 이 사람은 또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좌우만 안 된다면 얼마든지 약간의 가치 판단에 포함된 규범적 해석, 보충적 판단을 썼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됐나요? 됐어. 자, 그러면 밑에 팔라 하나 하고 좀 쉴까요? 밑에 팔라 하나 보겠습니다. 3월 15일 60년도 3월 15일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당 이승만 정부죠.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마산 시민들이 저녁 7시경에 투석 돌을 던지면서 시청 앞 50m까지 밀어닥치자 서장 을은 청장에게 영감 야단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자 저놈들 쏴버려 라고 살상을 교수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승낙을 안 했어요. 이때 저 경찰서장 말고 검찰청장이지 이 사람의 주책은 뭘까요? 하는 거야. 자, 노트 펴볼까? 노트 여기 다 나와 있네. 여기 노트 보면 여기 방금 설명에 다 나와 있네. 이렇게. 자, 이 그림이네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서장에게 군중 살상을 교사했어요. 그쵸? 근데 을은 승낙하지 않았다는 거야. 자, 우리 교사범 공부하신 분들 있나요? 그분들 이거 봤을 텐데 31조 3항을 가보면 갑은 교사를 했는데 을은 승낙하지 않았어. 그러면 누구만 처벌하게 돼 있지? 31조 3항 가보면 교사자만을 예비 의무에 준해서 처벌하도록 돼 있단 말이지. 야는 이 사람 무죄입니다. 이 을은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 처벌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즉 A는 뭐다? A만을 예비 의무죄로 처벌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예비 의무죄 조문 찾아보세요. 예비 의무죄 조문 찾아보시면 조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는 예비 의무죄는 처벌하지 않죠. 처벌하지 않지만 특별조항이 있을 때에 한해서만 처벌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28조에. 근데 그 특별한 조항이 있는가를 찾아봤는데 이 특별한 조항을 찾아봤는데 있다는 거야.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5.18 특별법 얘기했잖아. 걔네들 처벌하려고 만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 마산 3.15 부정선거 이게 엄청나게 부정선거였었나 봐요. 이 관련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특별법이 만들어진 거야. 그게 부정선거 관련 처벌법인 거야. 그 5조 상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비 음모는 이를 처벌한다.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지.
봐봐요. 처벌한다고 했는데 이게 뭐 어떻게 처벌하는지가 나와 있지 않잖아. 사형을 때릴 거요, 징역을 때릴 거요, 뭐 벌금 때릴 거요 안 나와 있잖아요. 처벌한다고만 돼 있잖아요. 법정형 자체는 언급이 없어요. 이거는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 반한다. 반한다. 결국 반하기 때문에 이 조항은 있으나 마나한 조문이야? 이건 필요 없는 조문이지. 무효조항이죠. 무효조항. 그래서 특별조항이 있어 없어? 특별조항이 없는 거랑 마찬가지지. 처벌할 수 있어? 특별조항이 없는데 처벌이 안 되는 거지. A는 처벌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자, 판결로 해보세요. 자, 28조에 따르면 특별결한 규정이 있을 때 안에서 처벌한다 돼 있어요. 그치? 특별조항이 없으면 처벌 못해요. 자, 이때 특별한 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자, 예비 음모와 처벌한다는 취지와 함께 뭘 정해놓고 있어야 돼? 빨간색으로 형 동그라미 이걸 규정해놓고 있어야 돼. 형의 종류가 나와 있어야 되고 상한 하한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처벌할 수 있는 거야. 그래야 명확성 어떻게 확치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런데 밑에 2번 부정선거 관련처 처벌법에서는 이를 처벌한다 밑줄 그시고 물음표 라고만 돼 있단 말이에요. 형이 있어 없어? 형을 따로 정해놓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됐나? 따라서 이 형에 대해서 정해놓고 있지 않다면 이건 뭐다? 이건 무효조항이지 뭐야. 무효조항이기 때문에 어떤 거로 처벌할 수 없단 말이죠. 범범으로도 처벌할 수가 없고 미수로도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근데 기출문제 가면 이런 것도 나온다. 범범은 처벌할 수 있는데 미수는 처벌할 수 없다. 또는 범범은 처벌이 안 되는데 미수는 처벌한다. 이렇게 개소리를 하고 있다. 다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OX 판례 한번 볼게요. OX 판례. 명확하지 않는 거. 세모 쳐볼까? 하지 않는 거니까. 저속이 뭔지 알아? 물음표다, 이거. 음란하고는 달리, 그치? 음란하고는 달리 저속이란 말은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 추상적이다, 말이야.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뭘 먼저 보나요, 여러분들은요? 사람을 만날 때 처음엔 외모를 보지, 외모. 이쁘다, 잘생겼다, 이 외모를 보는 거 아닌가? 근데 몇 번 보다 보면 우리가 뭐 결혼할 사이 이렇게 뭐 보잖아, 그치? 그럼 저 사람이 행실은 어떤지, 말투는 어떤 말투를 쓰는지, 그치? 뭐 저속한 말을 쓴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치? 그거 다 보잖아요. 그럼 말 한마디만 보더라도 저 사람이 성장 배경이 어땠고 어떤 일을 하는지가 대충 나온다. 그치? 근데 제가 지금 말을 했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이 저속하다 아니다. 또는 행실이 저속하다 아니다. 그 저속이란 말은 참 다양하게 쓰인다니까요. 음란이라는 성적 개념에 한정해서 하나의 의미로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애매모호하다. 그치? 그 다음에 국제평화와 지역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전인수격이지. 여당 야당이 해석하는 의미가 달라요. 지금 뭐 문재인 정부가 있고 김정은 정부가 있는데 지금 화해 모드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북핵 폐기를 하네 뭐 만에 하는데 지금 뭐 트럼프하고 뭐 지금 뭐 삑살이 났고 그쵸? 그렇잖아. 근데 그게 잘하는 짓이나 못하는 짓이나 여당 야당 해석이 틀리잖아요 지금요. 뭐 철도를 깔고 뭘 깔고 여당 야당 해석이 틀려요. 그건 나중에 역사가 판단할 문제지. 지금 뭐 잘한다 못한다 뭐라고 할 수 있어? 국민들이? 그러니까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은 해석하는 사람들만 다르다니까. 이것도 애매모호한 개념이다. 참뜻, 세모, 합리적인 범위 안, 이 의미가 참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경조사를 치를 때 손님들이 오잖아요. 음식물을 접대하잖아요. 그런데 가정의뢰 준칙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뜻에 맞게끔 쓰세요.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쓰세요.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건 개소리야 이게. 야, 못 사는 사람은 돈도 없어요. 잘 사는 사람은 수백억, 수천억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1급 호텔 가서 치릅니다. 여러분 결혼식 가봤지? 결혼식. 아니? 호텔 산다니까. 한 그릇에 20만원, 30만원짜리. 그러니까 이거는 빈부차에 따라 틀리다는 거야. 범위를 확정할 수가 없다는 거야. 명확선칙에 위반된다. 그리고 밑에 판례. 기타 세모. 앞에 도박 밑줄 그시고. 자, 기타 앞에 열거되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애매모호하다는 말이지. 기타가 명확해지려면 앞에 열거하는 조항이 많아야 돼. 아시겠지? 그 다음 아까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는데 안녕 까꿍이지 까꿍. 카톡에서 까꿍. 안녕이 뭐냐고 안녕이. 애매모호한 개념이라는 거지. 잔인하다. 충동을 조절한다. 일으킨다. 잔인하다. 이 말도 애매모호한 개념이야. 애매모호하다. 그 연쇄살인범들 있잖아요. 연쇄살인범들. 뭐 피냄새가 좋다는데? 피냄새가 좋대. 뭔 개소리야 이게.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는 그 피냄새가 좋다는 거야. 살인을 자꾸 하게 된다는 거야. 잔인하지. 토막살인 봤죠? 토막살인. 그치? 뭐 정육점에서 소, 돼지고기 자르는 것도 아니고 그쵸? 포를 떠요. 포를 떠. 잔인하지. 그런 것뿐만 아니고요. 여러분 어렸을 적에 시골에서 혹시 그 곤충 잡아봤나? 곤충? 뭐 잠자리라든지 메뚜기라든지 물레방개라든지 이런 거 잡아봤어? 그 꼬맹이들 그 팔다리 쭉쭉 뜯는 거 봤어? 어우, 내장이 튀어나오는 거 봤어? 내장 튀어나오는, 짐승들 그 곤충들 내장 튀어나오는 거 봤어? 그 잔인하지 않아? 아니 생각해봐요. 우리가 수억 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큰 공룡이 10m 넘는 큰 공룡이 인간들 잡아가지고 곤충 잡아보듯이 팔다리 쭉쭉 집어보면 그게 끔찍하지 않아? 그니까 연쇄살인범도 잔인하고요. 꼬맹이들이 곤충 팔다리 뜯는 것도 잔인하고요. 막 그래. 애매모호하다는 개념이라는 거지. 덕성을 심의해야 한다. 심의해야 한다는 말이 어떤 정도가 어디까지인지 나와 있지 않다는 거죠. 최고가 사형이래. 한이 열려 있는 거지. 최고가 사형인데. 자, 모 사장이 경리 아가씨를 채용했어요. 자, 면접 시간에 그랬어요. 아가씨, 우리는 주 5일 근무입니다. 그리고 6시까지 일을 하고 6시 이후는 퇴근입니다. 한 달 제가 최고 250 주겠습니다. 그랬어. 아가씨 신났어요. 자기는 한 150 줄 줄 알았는데 250 준다는데 뭐. 근데 봉급날 막상 받아보니까 봉급 120 나왔어. 120. 따졌어. 사장님, 봉급 250만 원 준다 그러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사장이 계약서를 꺼내요. 읽어보래요. 계약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최고가 250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지? 이거 명확하지 않다는 거야. 한이 열렸기 때문에. 내가 최고를 250 준다 그랬지? 내가 매번 250 준다 그랬냐? 내가 100 줄 수 있고 150 줄 수 있고 250 줄게 내 맘 아니냐? 무슨 말인지 알지? 애매모호한 개념이다. 이렇게 본 거죠. 나머지는 다 합헌이야. 나머지는 다 합헌. 빨간색으로 합헌 동그라미 쳐볼까? 음란은 성적 개념에 국한하고 있지? 풍기물란이 뭔지 대충 알지? 그 다음에 군형법입니다. 군형법. 군형법에서 기타 추행 부분이 있습니다. 기타 추행 부분. 추행이 뭔지 알지? 여러분 개간 기타 추행한 자 있잖아. 개간이 뭐냐 개간이. 이 닭개자 쓰는 겁니다. 이 닭개자. 군대에서도 성범죄 많이 있는지 알아요? 있는 거 아세요? 여자가 남자를 강간하는 것이 강간죄잖아. 그렇지? 남자가 남자를 강간할 수 있다? 학문에다가 그게 개간죄야 개간죄. 구형법에 이런 개간죄가 있다니까. 개간 강간하거나 그 다음에 추행하거나 그러면 1년 이하의 징역이 처한다. 명확하다고 봐요. 명확하다고 본다. 그 다음에 4번 체크하시고. 자, 지방공사하고 공단의 임직원 있잖아. 이 사람 공무원 아닙니다. 공무원 아니에요. 공무원 시험에 이런 공사공단 시험이 있던가? 공무원 시험은 7급, 9급을 얘기하는 거지. 경찰 시험 이런 거. 소방직 공무원. 공사나 공단의 임직원은 공무원이 아니야. 준공무원. 공무원으로 준한다는 말이지. 근데 하는 일이 공무원하고 비슷합니다. 사무직이라서. 근데 여기에서 일하고 있는 임직원들이 일 처리를 하다가 돈을 받아요. 그러면 돈을 받으면 어떻게 처벌할래? 뇌물죄요, 배임수재죄요. 공무원이 받으면 뇌물죄고 공무원이 아니면 배임수재죄입니다. 그럼 배임수재로 가나? 아닙니다. 우리 형법판례는 얘네들을 뇌물죄로 보면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공사, 공단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봐줘야 돼. 공무원을 봐야지 뇌물죄가 되는 거예요. 의제해서. 공무원을 본다. 이게 무슨 말이야? 공무원으로 의제해서. 공무원이 아니지만 공무원으로 의제해서 뇌물죄를 적용하는 것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를 않는다. 적정하다고 봤어. 그래서 이건 잘 받으세요. 이런 얘기 나오잖아. 공무원이 아니지만 공무원을 본다는 판례가 몇 개 있거든. 다 합헌. 5번 체크. 지자체 법률이네.
자, 교육감 선거 나왔네. 교육감 선거. 그 다음에, 교육감이 공무원이잖아요. 공직자가 아니, 공직자. 공직자. 근데, 이 교육 자체에 관한 법률에는 이 교육감 선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없고,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돼 있다. 공직선거법의 조항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서 준용한다. 자기네는 안 적어놓지 않고, 공직선거법에 있는 시도지사 선거에 관한 부분을 포괄적으로 준용하겠다. 이렇게 했어. 명확하다고 봐? 명확하다고 봐. 왜냐하면 밑에 나와 있죠? 교육감도 공직자고 시도지사도 공직자잖아, 그렇지? 여기까지 믿을까? 교육감도 공무원, 시도지사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본질이 같다는 거야. 본질이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일일이 쓰는 것보다는 그 법률에 있는 조항을 갖다 쓰자. 이게 오히려 통일적 규율이지 않느냐라고 보는 거죠. 예측 가능성에서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봐서 이 포괄 준용 조항은 합헌입니다. 이 판례 잘 봐두세요. 체크하시고. 누구든지가 무슨 말인지 관련하여 무슨 말인지 다 합헌입니다. 그 다음에 7번도 체크해볼까.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죠. 환각물질이죠. 섭취가 금지되죠. 마약 본드 이런 거. 본드. 이때 빨간색으로 섭취했다, 흡입했다. 명확하다고 봤어. 명확하다고 봤다. 그러니까 수량이 안 나왔다? 우리가 음주운전 있죠, 음주운전. 음주운전. 자, 음주운전이 좀 강화됐죠? 0.03 이상이 나오면 음주인가? 옛날에 0.05였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음주운전죄가 되려면 수치가 나와야 돼, 수치가. 얼마 이상을 마시면 음주운전이지. 근데 환각물질은 그게 아니지. 환각물질은 수치가 없어. 수치가 없고 그냥 섭취, 흡입만 해도 그냥 처벌돼. 이래도 뭐다? 명확하지 않다는 거야. 술하고 좀 다르잖아. 다음 요 8번도 체크. 자, 빨간색 글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들의 전례적인 식생활이나 통념상 식용을 하지 않는 것. 안전성, 건전성이 입증되지 않는 것. 밑줄 한번 가볼까? 그 다음에 전례적 식생활이나 통념상 식용을 하지 아니하는 것. 합헌. 참 약간 애매모호한 개념도 있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식용을 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다양해서 나열할 수가 없다. 너무나 다양하다는 겁니다. 일일이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두리뭉실한 개념을 썼다 할지라도 명확하다고 본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다 먹어요. 여러분, 사자는 고기만 먹죠. 사자가 풀 뜯어 먹어? 호랑이가 풀 뜯어 먹디? 코끼리나 코뿔소는 풀만 뜯어 먹죠. 걔가 뭐 고기 잡아 먹디? 응? 근데 사람은요, 다 먹어요. 다 먹어. 어떤 사람들은 막 썩은 것도 먹어. 썩은 거. 발효시켜 먹고, 썩은 것도 먹고, 그래. 그게 사람이요. 대단해, 사람 보면. 그래서 너무나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다양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음 9번. 역사상 예술상으로 큰 것. 역사상 예술상 가치가 큰 것. 가치가 크다. 또는 이에 준한다. 이런 말들. 합헌으로 봤어. 그냥 외우세요. 소량이 얼마인지 알지? 극히 적은 분량이 소량입니다. 활동이 뭔지 알지? 합헌입니다. 형소법에서 증거나 자유심증이란 말 나오거든. 합헌입니다. 이해관계인 합헌입니다. 이해관계 우리는 잘 모르지. 근데 그 관계자들은 알아. 건설하는 일하는 사람들은 이게 누군지 대충 안다는 거지. 합헌입니다. 그 다음에 관련 자료라는 말, 즉시라는 말 나와 있는데 이때 관련 자료의 범위와 즉시라는 말은 또 합헌이다는 거지. 그냥 외우시면 돼. 영어 단어 외우듯이 앞에 있는 것은 명확하지 않고 여기 있는 것은 명확하고 해서 비교만 잘 하시면 죄형법정지 아무것도 아닌 판례가 더 많이 있어요. 이 교재에 실려 있는 거 외에는 이 기본서다 보니까 기본서에 있는 것만 숙지하시고 판례집에 있는 거 숙지하시고 문제풀이에 있는 거 숙지하시고 그러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